소유주 임대인에게 이거를 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 임대인이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특약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저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 꼭 넣어야 되는 특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부동장입니다. 오늘은 대치동 투룸 전세 2억 이야기입니다. 예. 우선 이 대치동 투룸 방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 일단 방 사진은 생각보다 구리죠. 예. 생각보다 화려하진 않습니다. 예. 화려하진 않지만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고 상가주택이에요. 상가주택이라서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간격이 좁아서 채광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층이었거든요 해당 호실이. 그래서 뭐 막힘없는 채광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상가주택의 장점은 방 사이즈가 잘 나와요. 사이즈랑 채광 그리고 환기 이런 걸 중요시하는 분들한테는 아래가 뭐 주택이 아니더라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주방 사이즈가 있고 세탁기가 안에 있어요. 아쉽게도 베란다는 없습니다. 베란다는 없고 싱크대, 세탁기, 냉장고, 냉장고 빼고 에어컨. 네. 방 하나는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어요. 채광은 좋습니다. 이게 흐린 날씨에 찍어서 좀 그렇게 채광이 좋진 않네요. 보기. 하늘이 맑진 않네요. 예. 아무튼 본 방은 이렇지만 이쁘게 꾸미면은 이쁘더라고요. 다른 호실에 여성 임차인님이 사시는 호실을 가봤는데 되게 이쁘게 잘 꾸미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좀 널찍널찍한 실평수 한 14평에서 15평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제 요 방은 제가 이제 건물 외관입니다. 건물 외관은 이렇습니다. 이게 선릉역 초역세예요. 선릉역에서 정말 가까운 곳이고, 선릉역에서 뭐 술 드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지나쳤을 거예요. 주차 공간은 요렇게 요 공간입니다. 예. 아무튼 제가 요 매물은 어떻게 제가 받았냐면은, 저희 드림이가 지금 발전기라서 굉장히 많이 울고 있어요, 여러분. 오는 소리는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드림이, 아무튼 요 매물은 제가 어떻게 받았냐면은, 맨 처음에 다른 건물지에 전세를 구해드리는 손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손님이 이제 방을 구할 때 어디를 구해드려야 되나 이제 하던 중에 자기 집을 이제 빼달라고 하시면서, 그때 이제 자기 집을 빼달라고 했던 건물이 이 건물이었어요. 네, 이 건물에 이제 집을 제가 가서 다른 호실을 빼드리고, 이제 그 호실을 계약하면서 다른 호실도 빼달라고 저는 지금 이 임대인에게 이 물건을 받고, 이제 또 손님을 구하다가 다른 부동산에 이제 공동중개 요청이 와서 그렇게 만나게 된 이 계약 이야기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손님은 이제 다른 부동산 측이었어요. 공동중개로 진행이 되었고,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어쨌든 손님의 인적사항은 이제 성금이셨어요. 대출을 안 받고 현금으로 진행이 가능한 손님이셨고 귀하죠. 전세 2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되게 젊으셨어요. 젊으신 남성 그냥 직장인이셨는데 다만 이제 이 해당 호실은 대출이 안 나와요. 예, 대출이 안 나옵니다. 이게 사무실 용도라서 전입 신고는 가능하지만 대출이 안 나오는 호실이었기 때문에 어, 현금으로만 진행을 가능했던 호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 투룸 지상층인데 2억 1천의 투룸이었던 거죠. 예, 투룸은 2억 1천에 잘 안 나오고 없거든요. 강남에서 개포동, 뭐 양재동 가지 않는 이상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대치동 선릉역 초역세에서 전세 2억으로 투룸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대출이 안 나온 이유가 이제 위반 건축물이고 이제 보시면은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이에요. 1층에는 상가가 사무소 음식점이 있고 이제 보시면 2층, 3층, 4층까지는 사무실 용도예요. 용도가 사무실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진행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대신 임대인님이 전입신고를 이제 하신 거예요. 또 5층, 6층은 대출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5층에 대출이 나오는 호실을 계약했고, 이제 지분도 조금 나뉘어 있습니다. 이제 주인 부모님 한 분에 자식 세 분, 이렇게 지분이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진행을 할 때 과반수 이상인 5분의 1 이상 두 분 정도가 이제 가족 이제 부모님 그리고 뭐 자식분 자녀분 한 분 이렇게 들어가면은 과반수 이상이 됐기 때문에 계약서상에서는 두 분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 네, 그렇게 확인이 되었고 이제 위반 건축물이었어요. 이제 위반 건축물 내용을 보니까 뭐 수족관을 적치했다가 뭐 다시 해제했다가 이렇게 주차장 또 부설 주차장도 만들었다가 해제하고 근데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남아 있는 지금 위반 사항은 3, 4층을 근린생활시설을 각층 주택 3가구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 중입니다. 맞아요. 지금 해당 호실도 4층인데 사무소 용도잖아요. 예, 근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싱크대하고 욕실이 다 있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건축물인데 5, 6층이 어떻게 대출이 나오나요? 기관 대출 및 은행 대출에서는 대출이 안 나올 근데 저도 이게 항상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기관 대출을 이용하거나 은행 대출 할 때는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했지만 해당 층에 위반이 잡혀 있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5층은 카카오 전세자금 대출로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카카오 전세자금 대출은 조금 융통성이 있어서 대출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5층에서는 카카오 대출로 진행하고 있는데 기관 대출 뭐 다른 은행권 대출이 이제 해당 호실에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나올 수 있는지는 지금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기존에는 안 나왔었는데 또 올해 나왔던 사례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게 또 정확하게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기관이나 은행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축물 대장상은 이랬고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리면 건물에 이제 좀 중구난방으로 섞여 있네요. 왜 이렇게 섞여 있는 거야? 네, 토지 등기입니다. 네. 근저당권은 이게 지분이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9분의 3,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이게 부모님 한 분에 자녀분 세 분이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그 근저당권은 사실 많이 없어요. 100, 1000억 1억 9,800만 원 있습니다. 건물가 대비 굉장히 적은 금액인 거죠. 아마 이 전세금 빼주시려고 여기서 이제 대출 받고 다른 옷실 전세금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용도로 대출을 받으신 것 같아요. 23년 2월에 잡힌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근저당권이 근소하게 있고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기간 대출, 은행권 대출은 안 나왔던 걸로 판단이 돼서 저는 카카오뱅크로 5층을 이제 안내를 해드렸었죠. 예. 대출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네, 아무튼 뭐 요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님하고 이제 그 손님 측 부동산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부동산 전산 사이트를 통해서 와가지고 아, 예, 뭐 안녕하세요. 뭐 어디 어디인데요. 여기 그 공동중개 좀 가능하신지. 그래서 사실 정말 오랫동안 안 나간 방이에요. 임대인님이 처음에는 2억 1000을 뭐 2천 3천을 얘기했는데 사실 안에 컨디션이 이런데 누가 화장실 보세요 이거. 요즘 누가 이런 보라톤 세면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물론 저는 많이 보긴 하는데, 아, 그래도 조금 이런 거는, 이런 컨디션에서 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전세를 대출 안 받고 들어가고, 예? 대출 안 받고 들어가는 손님이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2억이, 현찰이 2억이 있으신데, 대출 받아서 4억짜리 집에서 살 수 있는데, 3, 4억짜리 살 수 있는데, 굳이 여길 들어오겠습니까? 굉장히 맞추기 어려운 손님이었는데 어쨌든 저도 지금 아니면 이 손님 아니면 계약 못하겠다 절대 못 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중개 요청이 와서 여기 방을 이제 안내를 도와드렸죠. 현장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손님께서 그래도 진행 가능하다 원한다. 왜냐면 경제적이거든요. 싸긴 해요 사실. 싸긴 한데 현금인 게 문제인 거지. 투룸에 이제 초역세에서 이 정도 사이즈면 안에 이제 컨디션을 크게 따지지 않으시는 분이라면은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예민하신 스타일이라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예. 특약사항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특약사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보시면은 이제 대치동 4층이었고 용도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로 계약을 진행했고 면적은 이제 건축물 대장상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특약사항을 이런 식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네. 1월 4일에 원상복구하다. 이게 보편적인 관리 조항이고 관리비 10만원이었어요. 전기가스수 별도 임차인. 주차는 한 대. 주차 공간이 정말 없는데 현금이기 때문에 임대인도 여기다는 주차를 안 넣으면 방을 절대 뺄 수 없겠다라고 이제 그건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임대인님은 말이 정말 많으시고 부동산에 대한 불신이 정말 많으시고 한번 말을 시작하시면 전화를 안 끊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일해야 되는데 전화가 오면 사실 두렵더라고요. 전화가 올렸을 때 기분 좋게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몇 분을 뺏길까 살짝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전화를 받게 되는 스타일. 받아야 되나? 이런 느낌입니다 살짝. 예, 아무튼 임차인은 이제 애완동물 사육이 안 되고요. 애완동물은 안 되고 뭐 이렇게 5번 뭐 임대차 보호법 받고 6번 7번은 뭐 확정 일자 부여 기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랑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이런 거 열람하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 요걸 특약으로 넣어 오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8번, 9번 일반적인 겁니다. 이제 여기서 별지가 있는 거예요. 이 별지 이게 특약상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이제 이
임차인님께서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경계와 예민하신 스타일이고, 근데 사실 이해는 합니다. 저도 공감은 해요.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전입 신고를 어쨌든 사무실 용도인데 해주셨고, 사무실 용도지만 전입 신고를 이제 허락해 주셨고, 근데 전세권 설정까지 이제 동의를 받은 거예요. 네, 전세권 설정을 동의받고 이제 전입 신고를 하고 전세권 설정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래 뭐 요즘 이런 시국인데 해야지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안내를 그렇게 듣고 전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으시니까 예, 개별적으로 막 특약사항을 이렇게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네,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좀 이제 과정에서 좀 너무 많은 내용이 불필요한 내용도 있고 조금만 보자면은 이제 11번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에요. 앞에 사실 이제 앞에 요 내용하고 뭐였지? 현재 그 현장 상태 방문일의 현재 시설 상태의 임대, 요게 요 내용인데 그냥 임차인의 그 입장에서 넣었습니다. 예, 넣은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11번은 주택 임대차의 12번은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 면적입니다. 사실 이게 다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가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가주택 그 임대인이 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 한 호실에 이 한 층의 면적을 정확하게 다 나뉘지 않고 대략적으로 이제 기재를 해드린 거고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도 그냥 이제 임차인이 뭐 넣어달라니까 전 넣었습니다. 임대인도 사실 뭐 그냥 편한 대로 해주세요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는 그냥 서비스 그냥 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넣어드린 그런 이제 또 둥글둥글하게 그냥 넣어드린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13번 본 주택을 임도받은 임차인은 입주 즉시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의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전세권 설정 효력 전까지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 요거는 굉장히 이제 임차인을 좀 임차인의 완전 그냥 임차인의 편의를 들어서 넣은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임대인은 굉장히 거북한 말이에요. 왜냐면 보시면은 뭐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날 다음 날까지 뭐 저당권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까지는 보편적으로 넣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그래도 과반수로 많아요. 근데 지금 이 해당 호실은 전세권 설정을 하는 건데 전세권 설정 효력 전까지 이거를 하지 말라. 저당권 담보권 설정을 하지 말라. 그 임대인은 아니 입주하고 안 하면 어떡해? 그럼 2년 동안 계속 못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하고 불쾌하고 하고 싶지 않은 계약인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정말 뭐 저희 이제가 봤을 때는 임차인이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바로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그냥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넣고 진행한 걸로 네,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4번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특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앞으로 전세를 들어갈 때 요거는 꼭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잘 퍼왔어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유튜브나 어디 이제 블로그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드래그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매매를 할 때 임차인이 양수인, 자, 요것도 임차인이 그냥 드래그 복붙해가지고 저한테 보낸 걸로 확인이 된 게, 이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를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해당 호실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 내용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매매를 할 때 새로운 주인이 이 집을 사고 나서 현 임차인들을 빼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대체하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갭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 임차인님이 보호를 받기 위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매매가 되어서 내가 살고 있는 해당 호실이 다른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들어오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그 새로운 임대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주 임대인에게 이거를 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 임대인이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특약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저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 꼭 넣어야 되는 특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죠. 아무튼 15번 이제 거래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해요.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요건 살짝 저도 이제 물어봤어요. 저도 이런 특약을 처음 봐가지고 이게 맞는지 많이 확인을 해봤는데, 요거는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임대인의 이제 어떤 게 이제 더 무엇이 중요한지를 할 때 임차인이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법원이 아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제 먼저 확인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 이득이 되고 실이 됐을 경우에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날 때 이 분쟁위원회의 의견을 무조건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절대로 강간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내용은 굳이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그냥 조금 더 이제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더 우세하고 싶은 느낌으로 임차인님께서 넣으셨는지, 아니면은 넣으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해서 넣은 건지, 좀 그런 게 좀 헷갈리지만, 어쨌든 임대인님께 그냥 임차인이 넣고 싶어하는 특약이고, 제가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 문제될 요소는 크게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넣게 된 그런 특약 내용입니다. 그리고 16번은 그냥 전세권 설정 협조입니다. 예.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제 법무사 비용 같은 거. 그리고 전세권 설정 불가 시에 본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안 되시 보증금을 반환해준다. 전입신고 되는 거고 확정일자가 되는 거고. 이것도 안 짚을 거 또 짚는 거예요. 특약사항만 길어지는 거고. 임대인은 잔금일 전까지
공동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한을 인받아 임차인에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거는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이제 소유주가 이렇게 아까 소유주가 좀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 소유주분들의 인감증명서가 이제 자식분들이 다 지금 한국에 안 계신 분도 있었고 바쁘셔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으로 이제 부모님이 진행을 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인감증명서가 몇 분은 새로 갱신이 됐는데 몇 분은 다 기간이 지나서 계약서를 빨리 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 특약으로 이제 잔금일 전까지는 다른 소유자들 이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제 새롭게 갱신을 해서 보여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요거는 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냥 계약서 쓰고 며칠 뒤에 바로 다시 인감증명서를 서로 각자 시간에 맞춰서 새롭게 발급을 하고 이제 임차인에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 임대인들은 이제 계약금 잔금을 임대인 이제 한 분의 계좌번호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요것도 넣어줬습니다. 사실 요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참 많이 공부를 하신 분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렇게 현금으로 들어가면은 많이 넣는 건 좋은데 다만 몇 개 조금 굳이 안 짚어도 되는 부분하고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부분.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계약이 이렇게 잘 진행이 파기 위기가 많았지만 진행이 됐습니다. 파기 위기가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도 사실 임대인이 기분이 안 좋죠. 여기 자기 등기에 이제 여기가 뜨는데 전세권 설정이라고. 그럼 들어오는 새로운 임차인들이 뭔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돈을 안 주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것까지는 어쨌든 협조를 해서 잘 얘기가 돼서 본 계약서를 쓰는 날에 임대인이 갑자기 전입신고를 하는데 왜 전세권 설정을 하지? 이런 말까지 돌렸어요. 쓰는 날에 지금 가고 있는데 계약서를 쓰러 임대인님 댁에서 진행을 했는데 가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 내가 왜 동의했어? 나는 전입신고를 안 할 경우에 동의한 거지. 이렇게 말을 돌리셔가지고 정말 파기가 날 뻔했는데 그냥 잘 됐습니다. 잘 해결이 돼서 무난하게 이런 조건으로 계약 진행이 됐고 또 중개 보수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66만 원. 또 양쪽이 아니라 저는 임대인 측으로만 이제 저희가 봤는데 이것도 다 안 줘요. 너무 그 부동산을 너무 싫어해 그냥 이것도 안 줍니다. 법정 수수료를 얘기를 해도 난 그렇게 안 한다고 뭐 그러면서 다음에 그럼 못 넣겠다고 너네한테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좀 타격이 많았던 거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같이 한 부동산하고 저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이 사장님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어려운 정말 지옥 같았던 계약이었습니다. 최근 사례 중에. 그렇지만 쉽지 않았던 거래지만 이렇게 또 메이드가 된 게 참 저도 참 보람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런 게 또 보람인 것 같아요. 임대인님들은 사실 이 부동산들을 돈을 더 수수료가 아깝고 그리고 내 집을 이 가격 받을 수 있는데 이 가격에 팔아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싸게 임대가 맞춰졌으면 싼 만큼의 좋은 임차인들이 붙고 좋은 부동산들을 다 떠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임대인들 곁에는 좋은 부동산이 붙어있지 않아요. 결코 더
빼먹으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이런 부동산들이 더 붙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부동산은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 입장에서도 저희가 억지로 나쁜 곳보다는 괜찮은 곳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게, 아우 머리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냐 오늘. 아우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